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찬바람 부는 실적 시즌 군계 일학될 실적주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찬바람 부는 실적 시즌이 된 건 결국엔 또 삼성전자 때문이었죠. 컨센서스가 10조 7천억이었는데 9조 1천억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좀 실적 시즌의 기대를 많이 꺾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최고치를 보자면 14조까지 네, 나왔었는데 일단 실적 발표에서 9조 1천억 원대 일단 계산을 해보면 고점에서 비하면은 한 35%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사실 IT 업종이 이제 코스피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30%대가 이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IT 업종의 재고 조정 여파 때문에 상장사들의 이제 실적 감소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내수 부진에 상장사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라고 4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전자투톱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추가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폭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또 밑도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운임 쪽이라든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서 매출의 감소폭을 키워내가고 있는데요. 일단 4Q를 또 우리가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IT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 같은 경우에 3분기 이후로 4분기로 넘어갈수록 부재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통상적으로 이제 4분기를 우리가 비수기라고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재고 조정을 일단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4Q도 실적이 종전 대비해서 추정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용 디램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의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큰 범용 디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도 9월 대비해서도 한 1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계속 하회하게 만드는 요인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IT 업종 예외로 한번 본다면은 뭐 엔터주들이라든가 방송 쪽 그래서 하향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총 추려서 3건 정도가 이제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 JYP 엔터라든가 하이브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감소폭을 예상을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정유화학 쪽도 사실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는 네, 상황도 있고요. 뭐 그 와중에 또 화장품주들도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은 차별화가 진행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중국에서의 매출 폭이 좀 큰 아모레퍼시픽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LG생활건강에서도 사실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뭐 3, 4분기 실적에서 그러면 좋은 업종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뭐 해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수출 10월달 수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조선 업종들도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고 자동차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가운데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2012년 이후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해가 2020년 코로나 이후의 기저효과였던 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3분기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중심으로 이 실적 조정치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수도 오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2600선 탈환하기가 지금도 힘들거든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하나가
통과되면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통과되고 나서는 사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등급을 좀 많이 이제는 낮게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진율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심리적인 이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5%에서 우리나라가 3.25%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격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빅컷을 계기로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정책적 스탠스를 보여줬다는 점은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금리가 격차가 이어질 시 외화 탈환 우려감이 있었기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외국인들의 적절한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사실은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기대감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오늘 이어졌다는 점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국내 지수가 뭐 고금리, 고물가에 그리고 내수가 좀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제가 봤는데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2%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가계 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GDP 대비해서 국내 이제 가계 대출의 프로를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91% 글로벌 최고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은 그래도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이어지는 시장의 활성화를 본다면은 그래도 오늘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좀 뭐 좋은 뭐 굿뉴스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뭐 시장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많이 키우는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벤트가 끝났다는 이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16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6개 분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 5번 정도 컨센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인도 대수에서 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는데 1000대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일단 예상치로는 소폭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영향이 지속되면서 먼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선제적으로 좀 오늘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나 소비 회복 그래서 유동성이 개입이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데 저는 반면에 뒤집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금리 인하하겠지 하면서 이미 지수에 다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수에 반영이 이제 됐다고 한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의 조치가 뭐 이제 발표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그 소수라는 투자자의 어느 정도의 자금들은 그래도 뭐 주식시장에 일부는 유입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적으로는 뭐 앞서서 2분기 이후에 사실은 뭐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지만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반응을 선제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어쨌든 지수가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으면 금리나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약간 아쉬워서 좀 여쭤봤습니다. 실적 시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 자체가 군계 일학이 될 실적주는 이다 보니까 계속 사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를 낮춰가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에서는 실적 기대를 높여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리포트라든지 여러 언급들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뭐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컨센서스가 186억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롯데관광개발은?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게 좀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숫자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입도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지노 실적 증가가 이제 8월에 보면은 제주도 입도객이 한 20만 명을 상회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면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드림타워가 이제 카지노가 완공이 되면서 외국인 방문자 수가 최고치에 달했다는 소식에서 월별 매출도 보면 한 33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개장 이후 최근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8월 달이죠.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경보 이제 발령 이후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중국에서 이제 그 국경절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느 나라를 그러면 방문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국내 여행객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1위로 뽑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일단 마침 한중 관계의 훈풍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에서 이런 뭐 굿뉴스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지수에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 이게 뭐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닌데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뭐 국경절 연휴 이후에 특수에 대한 기대감과 뭐 한중 정상회담과의 관계 훈풍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가 뭐 가시화되면은 전반적으로 엔터주라든가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한 번 더 걸러서 넘어가야 될 뉴스는 아닌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장에서는 제주도 영업정이라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지리적 위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 관계가 늘어날수록 롯데관광관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롯데관광개발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네, 일단은 뭐 실적으로는 이렇게 점핑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전반적인 이 중국 관련된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업종에 관련된 섹터들이 이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호전적인 분위기는 아니라서 사실 컨센서스보다 일부라도 이제 이탈이 되거나 뭐 미달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뭐 낙폭에 대한 차익 매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긍정적이지만은 중장기적인 이 보유 관점으로는 좀 뭐 사실 중립 의견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카지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말고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좀 호실적이 나오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나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방산을 얘기하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네, 요즘에, 워낙에 이제 네. 뭐 방산 쪽은 시장에서도 우리 뭐 패널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한데 뭐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네. 계속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방산비 같은 경우에 이제 4.2%에서 4.7% 정도로 증액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사실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토에서도 자주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종목들을 하나 둘씩 이제 탑픽을 골라야 되기 네.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LIG 넥스원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폴란드 국방비 증액에 관련돼서도 뭐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이라크 천궁2가 이제 3조 원대 이라크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네.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주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TP 가격을 뭐 77,000원대로 높이면서 내년 영업이익 올해 대비해서 벌써 이제 40% 증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K2 인도 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 현대 로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탑픽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비만치료요? 네, 저는 이제 운동으로 살을 뺐지만 네, 일단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30년까지 약 5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GLP 같은 경우, GLP 인슐린 GLP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글로벌리하게 당뇨에서는 15%밖에 안 되고요. 침투율이. 진짜요? 그리고 비만 시장 전 글로벌리 봤을 때도 2%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뭐 일단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 국내는 사실 마이너리그 쪽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성장폭은 유망하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사실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일부 이제 뭐
블루 엠텍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오보잉 이슈가 이제 90% 이상 소진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돼서는 이제 유통 쪽으로 60%를 갖고 있는 블루 엠텍은 이제 이 위고비가 15일 날 이제 출시가 되는 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는 것을 팔로잉 한다면은 블루엠텍의 유통사에 대한 뭐 영향력은 조금 더 증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신약의 개발의 루트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국산 신약이 지금 임상 3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이제 가시권에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른다면 한미약품이지만 사실 한미약품을 매매하기는 매물대도 높고 비만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쵸. 덩치가.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블루엠텍이나 펩트론, 펩트론도 저희가 과거에 이제 여기 나와서 사실 이제 이것이 본계약을 체결했을 시에 이제 멀티플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라이릴리가 12조로 계산했을 때 로얄티 5%에 OP 마진 20% 계산했을 때는 사실 10만 원은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평가 계약이라는 건 어찌 보면 본계약에 대한 그 사인을 조금은 주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애로가 아니라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평가 계약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일말의 어떤 그 실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실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나서 본다면은 추가적인 이제 본계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성을 크게는 열어놓고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실적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꼭 봐야 되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다라면서 블루엠텍, 펩트론, 또 한미약품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관련주로서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HBM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HPSP 어닐링 장비 쪽도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오늘 뭐 상승폭을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쪽도 한번 보시죠. 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관련해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미용 쪽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많이 말씀드렸던 메디톡스를 좀 탑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이제 미용 쪽에 조금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메디톡스가 휴재를 폐를 했지만 사실 메디톡스 하면은 이 보톡스의 과거의 최강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톡스 관련돼서 엑산톡신 미국 FDA 허가가 빠르면 연내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는 메디톡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소송 비용이 뭐 분기 단위로 막 150억 이상까지 계속 들었는데 이제 소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비용의 감소 그리고 매출의 성장성의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을 2분기에 실시를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170억 원. 그래서 제가 내년 정도의 멀티플 계산해 보니까 올해 뭐 100배에서 한 20배 정도로 훨씬 더 몸집이 좀 작아지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그래서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에 대한 교두보는 확보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제일 큰 미국에서 FDA 신청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뭐 휴재의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제 소진이 됐다. 그래서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단은 어느 정도 뭐 뚫려 있는 그런 메디톡스 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 손절가 16만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송 이슈가 끝나면서 이제는 이 소송 이슈가 아니라 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KM 파트너스의 김서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